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치매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다뤄볼 거예요. 치매, 너무 먼 이야기 같죠? 나는 지금 젊으니까 이제 뭐 30대, 40대 치매랑 전혀 상관없어. 내지는 우리 부모님 아직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내용은 나랑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와 뇌혈류 간의 관계를 밝힌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뇌혈류가 멈추면 우리의 기억력도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새로운 각도의 치매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나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 이 그래프 보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이건 전망인데 점점 늘고 있는 게 보여요. 2019년에는 79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었고요. 이제 2025년이 됐죠.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년만 더 지나면요, 136만 명.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이상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인구 퍼센트로 보면요,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거의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이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게 거의 76%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1990년대부터 2019년 정도까지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치매의 발생률이 점점 늘어서 14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유병률도 160% 정도 증가를 한 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2050년 정도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치매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 중에 치매의 인구가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요, 아무래도 너무 당연하겠지만 인구의 고령화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그만큼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치매 증가의 주된 요인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성인병, 그러니까 만성질환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성질환이 늘어났다는 건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반면에 신체 활동은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서운 치매, 이런 치매가 주로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치매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고요. 이 질환의 특징은 뇌에 어떤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흔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 치매의 원인 중에 두 번째를 차지하고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치매가 오는 걸 얘기를 해요. 흔히 동맥경화, 혈전, 뇌경색 이런 것들이 뇌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라고요. 루이소체 치매가 세 번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파킨슨병과 증상이 좀 유사해서 파킨슨병과 동반되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운동법은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펭귄 워크라는 운동이에요. 펭귄이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귀엽게 걷잖아요. 이렇게. 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왜 좋냐면 일단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운동을 할 때. 근데 이 하체의 힘이 튼튼해야 되고 하체의 힘이 좋은 상태에서 양쪽 균형을 맞추면서 전신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키고요. 그다음 팔을 좀 돌려주는 동작을 할 건데 팔을 돌려주면서 어깨 주변에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펭귄 워크가 뇌혈류 증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펭귄은 이렇게 걷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계추처럼 양쪽의 균형을 잡으면서 뒤뚱뒤뚱 한쪽 다리씩 체중을 실어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팔 운동을 추가할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자, 이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방향을 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 범위를 올려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하체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상체 어깨를 부드럽게 해줘서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 하실 때 1분,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치매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츠하이머, 이름이 좀 익숙하면서도 어렵죠. 독일 말입니다. 독일 의사 이름이고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의사가 1906년에 처음으로 어떤 특징적인 치매 증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1910년에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어요. 이런 질병을 우리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 뇌세포의 점진적인 손실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메커니즘을 좀 보면요. 먼저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독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뇌세포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신경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뇌 안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독성 RNA 가닥들이 보통 세포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차단을 합니다. 이런 독성 단백질에 의해서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런 뇌세포가 손실이 될 때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없어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신경세포가 소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후기 단계의 주된 증상은 기억력이 줄고 인지 능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뇌가 점점 위축이 되게 되고 뇌실이라고 안쪽에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뇌 자체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뇌실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신경섬유의 다발성 병변이 발생을 하면서 치매는 점차적으로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거의 이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치매에 대한. 자, 정상적으로 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뇌는 이렇게 머릿속에 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뇌주름도 꽉 차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치매가 온 뇌를 보면 어때요? 이 뇌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듬성듬성 없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는 건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막을 수 있다면 치매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안타깝게도 에이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도 치매가 올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유전적인 영향들. 유전적 영향이 치매를 촉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 머리를 다쳐서 갑자기 뇌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때 무호흡이 생기는 거, 당뇨가 있어도 이런 치매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뇌세포 안에서 치매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한 거예요. 처음에 이 아밀로이드 전구체라는 단백질이 이 뇌세포 안에 존재를 해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 감마 시크리타제와 베타 시크리타제라는 가위질을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얘네들이 조각조각 나서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라는 걸 형성을 해요. 이 모노머가 모여서 올리고머가 되고요. 얘네들이 적절하게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침전이 되면 이렇게 플라크라는 침전물이 돼서 이게 뇌세포 전달 물질을 방해를 하고 뇌세포가 퇴행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라는 게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상세포 안에 글루탐산 흡수를 억제를 합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글루탐산이 나와서 글루탐산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이 글루탐산의 작용을 강화시키고 신경세포를 과흥분을 유도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도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글루탄산 작용이 강화가 되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가 유도가 되면서 신경 시냅스가 손실이 되고 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뇌혈류라는 걸 알아야 돼요. CVF라고 부르는데요. 뇌혈류라는 건 일단 뭐냐면 우리 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뜻합니다. 뇌 조직 안쪽으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혈액이 들어가느냐를 부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뇌혈류의 특징은 정상 수치는 성인이 평균 분당 100g당 50ml 정도 돼요. 그리고 회백질과 백질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회백질이 약 50 정도, 백질이 22 정도로 회백질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얘가 자동 조절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 뇌혈류라는 거는 또 압력이 변화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조절을 하는 자동 조절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뇌혈류가 왜 중요하느냐? 뇌혈류가 뇌 기능 유지 굉장히 중요하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은 다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변화를 가지고 진단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뇌졸중과 치매의 조기 진단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뇌혈류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혈류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치매가 올 것이냐, 조기 치매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느냐 등등을 계산을 하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뇌혈류 감소가 알츠하이머 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빨간 건 동맥이고요.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있고 이쪽이 뇌 조직이 되겠죠, 뇌세포들. 그리고 뇌 안에 있는 정맥이 되겠어요. 동맥에서 뇌세포로 혈액을 공급을 하고 이게 정맥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만 원활하게 산소 공급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으로 가면 뇌혈류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뇌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인지 기능도 함께 감소를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뇌혈류 양이 결국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법, 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손을 뒤집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뒤집는 건 쉽잖아요. 이번에는 한쪽 손은 왔다 갔다 2번, 손을 2번 뒤집을 때 반대쪽 손은 1번만 뒤집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반대쪽도 여기를 2번 뒤집을 때 얘는 1번만 뒤집는 거죠. 이 운동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그림도 보면은 여기 보면 페리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페리사이트라는 건 뇌 조직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쥐의 베네피질 모세혈관을 싹 조사를 해봤더니 호중구라는 이런 세포들이 막고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여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그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뇌혈류가 감소를 하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들이 뇌 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뇌혈류 조절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면 대부분의 이 뇌혈류 감소는 주로 모세혈관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 안쪽에는 어떤 혈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혈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저항이 올라가면서 뇌혈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밀로이드 베타와 모세혈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밝혀졌어요. 모세혈관이 수축을 한다는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모세혈관의 수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혈류를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페리사이트라고 혈관의 수축을 유발한다 그랬죠.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모세혈관 주변에 페리사이트에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아밀로이드 베타인데요. 이런 단백질들이 페리사이트라는 주변 세포의 독성 작용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이게 결국엔 이 모세혈관들을 수축시킨다. 결과적으로 이 신경세포의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신경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치매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모세혈관의 혈류도 치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죠. 뇌혈류와 알츠하이머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는 초기의 사건으로 뇌혈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이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내 뇌 안쪽에서 이런 모세혈관의 저항이 올라가면서 뇌혈류 감소가 일어난다면 10년, 20년 뒤에 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면 뇌 안쪽에 산소가 떨어지고 그게 신경퇴화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혈류 감소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뇌혈류 감소의 원인을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페리사이트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고요. 그 외에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기능을 악화시키고 호중구 같은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이 모세혈관의 흐름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의 대사를 손상시키고 에너지 결핍을 유발을 시키고요.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과 타우 과인산화를 증가시키고 악순환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 좀 정리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ROS라는 이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혈관의 수축을 유발을 해요. 이 수축된 혈관이 전체 뇌의 뇌혈류를 감소시키게 되면 포도당이 낮아지면서 뇌가 또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게 결국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올려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타우가 과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경세포가 사라진다. 결국에 치매가 온다. 그러면 인지 저하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뇌혈류 감소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치매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학자와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연구에 조금 문제가 뭐였냐면 초기에 얘를 컨트롤하면 참 좋았지만 어느 정도 중증 치매가 온 상태에서 얘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약들을 보면 감마나 베타 세크리타제를 차단하는 약물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항체도 한번 만들어서 썼었고요. 타우의 응집을 차단하는 약물들도 만들어서 썼는데 여기 X표 보이죠?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이미 신경세포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살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개념을 바꿔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이런 초기 단계에 뇌혈류가 감소되는 거를 미리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즘에는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뇌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뭐 MRI를 통해서 뇌세포가 하얗게 보이는 부위들이 이제 피가 잘 안 통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걸 좀 확인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망막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원활한지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는지 어떤 플라크가 꼈는지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뇌혈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치매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치매 예방은 뇌혈류 확인부터입니다. 그래서 뇌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뭐 걷기도 있고 수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도요.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으니까 꼭 하체 운동 함께 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는 일단 수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먹어야 뇌혈류가 훨씬 향상이 되니까 피가 끈적거리지가 않으니까 모세혈관 안으로 혈류가 잘 들어갈 거고요. 소금 섭취는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도 조금 줄이시고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고요. 식이요법으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 질산염이 풍부한 거로는 뭐 비트, 시금치, 녹색잎채소 그런 게 있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거로는 뭐 견과류, 씨앗류 이런 거 포타슘이 풍부한 음식은 시금치, 고구마 오메가3가 풍부한 뭐 생선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명상 하루에 한 5분 정도 그리고 잠 잘 주무시는 게 이런 뇌혈류 증가를 시키는데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뇌혈류에 좋은 음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요. 일단은 고등어, 연어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드시는 게 좋고 생선 드시기 어려우면 영양제로 나온 것들이라도 좀 찾아서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가 혈액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뇌혈류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하루에 한 2-3번 정도 생선 3분의 1에서 반 토막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중금속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정도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라든가 라즈베리, 딸기 같은 게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 아까 말씀드렸죠. 질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서 뇌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시금치, 케일 같은 거 드시면 뇌혈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갈 것이냐 미리 가는 게 좋기는 하겠죠. 아직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지만 빨리 가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경도의 인지장애가 생겼을 때 빨리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 최근에 일어난 일 자꾸 잊어먹어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글쎄요. 잘 대답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지, 어떤 국을 먹었는지,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탁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참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난다? 벌써 최근 기억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중요한 날짜와 약속을 잊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기억력 저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빨리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익숙한 길인데 갑자기 길을 잃어요. 아니면 간단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평상시에 내가 잘 하던 일인데 이거 뭐였지? 깜빡깜빡해요.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격과 행동이 변화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약간 우울한 기분도 들고 그다음에 막 기분을 내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막 화가 났다가 갑자기 또 괜찮아졌다가 이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뭐 1개 이상이라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치매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뇌혈류 저하다. 그리고 그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